안녕하십니까.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10월로 예상되는 선거법 위반과 위정교사 혐의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민주당에서 재판 불복 빌드업에 나설 정도로 지금 위기감이 맴돌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역시 10월쯤이면 최대 고비를 맞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찬바람이 불면 이재명과 문재인 두 사람이 동반 몰락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 가족의 태국 이주와 문재인의 전사위 서창호 씨의 타이 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이 문다혜의 집을 어제 30일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가 딸 다혜 씨 가족에게 지원했던 금전 규모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딸 다혜 씨 가족에게 지원했던 금전 규모가 파악돼야만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규모도 결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주지검은 앞서 지난 1월 문다혜와 이혼한 서창호 씨를 불러서 세 차례 참고인 조사를 하고 또 경남 양산시에 있는 서창호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는데 문다혜에 대한 강제 수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문다혜 씨 자택 압수수색은 문재인 부부의 금융계좌 추적에 이은 문재인 대통령 주변에 대한 강제 수사의 신호탄이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직 대통령의 가족집을 압수수색한 것이죠. 그래서 무턱대고 했을 리는 없을 것입니다. 아마 뭔가 검찰이 상당한 단서를 가지고 압수수색을 했다. 이렇게 봐야 할 것입니다.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는 점도 뭔가 근거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봐도 좋겠습니다. 문재인이 이상직을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하고 당시 사위를 특혜 취업시켰다면 뇌물죄에 해당되는데 문재인의 뇌물죄 수사가 그만큼 급물살을 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문재인 가족과 당시 청와대 직원들의 수상한 돈거래, 그리고 이상직 전 의원의 이스타 항공에 대한 알짜배기 노선 배정, 또 이상직에 대한 21대 총선 공천까지 모든 의혹에 대해서 검찰은 전방위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 임기 내에 문재인에 대한 수사가 미온적이었죠. 그런 이원석 총장의 임기가 이제 끝나갑니다. 임기가 끝나가니까 검찰이 더 이상 이원석 총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검찰이 지금까지 수사를 통해서 이상직 전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하기 전 인사검증실무팀이 부적격 보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했다는 문재인 청와대 실무진의 진술을 확보했을 뿐만 아니라 이상직이 청와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직을 요구했던 것으로 봐서 문재인과 사전에 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만큼 문재인이 이제 빠져나갈 구멍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전주지검은 지금 형사3부에 소속된 검사 9명 전원을 투입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 전사위 서창호 씨의 특혜 취업 의혹을 수사 중입니다. 최근에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소환해서 조사했죠. 물론 임종석 전 실장은 묵비권을 행사했습니다만 어쨌거나 임종석 전 실장도 소환해서 조사했고, 또 내일은 오늘이죠. 오늘 31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를 소환해서 수사를 합니다. 조국 지지자들이 오늘 전주지검에 직결해서 소환 조사를 받는 조국을 응원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어쨌거나 임종석과 조국 소환에 이어서 문다혜의 자택 압수수색까지 나선 것을 보면 문재인 수사가 급진전을 보이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검찰의 수사 포인트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이스타항공 창업자인 이상직 전 의원이 지난 2018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대가로 문재인의 사위 서창호 씨를 비롯한 다혜 씨 가족에게 특혜를 제공한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입니다. 항공업계 경험이 전무했던 서창호 씨를 태국 방콕에 있는 저가 항공사 타이 이스타젯의 전무이사로 임명하고 문다혜를 비롯한 문다혜 씨 가족의 태국 이주를 도운 것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의 대가가 아니냐,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검찰은 이상직 전 의원이 2020년 4월 총선 당시 전북 전주 을지역구에서 민주당 공천을 받아서 국회의원이 된 과정 역시 서창호 씨 채용 및 문다혜 가족의 태국에서의 편의 제공과 관계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특히 문 전 대통령 부부와 다혜 씨 부부 사이의 돈거래 흐름을 들여다봐 왔습니다. 문 전 대통령 부부가 이른바 경제공동체 관계로 딸 부부에게
지속적으로 생활비를 지원해오다가 서창호 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채용된 이후 생활비 지원을 끊었다면 서창호가 타이이스타젯에서 지급받은 돈은 뇌물로 볼 여지가 있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입니다. 문 전 대통령의 사위 서창호 씨는 타이이스타젯으로부터 월급 800만원과 매달 주택 임대료 300만원 등 매월 1100만원을 2년 가까이 받았던 것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죠. 검찰은 또 문다혜가 서울 구기동과 양평동에서 각각 빌라와 다세대 주택 건물을 매입하고 팔고를 했는데 매입 대금 출처가 문 전 대통령 부부와 관련이 있었는지 이 부분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의 수사는 국민의힘과 시민단체가 2020년 9월에서 2021년 4월까지 4차례에 걸쳐서 서창호 씨의 취업과 이상직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 경위에 대한 대가성을 규명해달라, 이렇게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데 따른 것입니다. 문재인과 함께 이재명 역시 위기의 가을을 맞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과 위정교사 혐의에 대한 법원의 10월 1심 판결을 앞두고 민주당과 이재명의 겁먹은 표정이 역력합니다. 모든 증거와 증언들이 이재명의 유죄를 지금 겨냥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 안팎에서 지금 충격적인 발언들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코로나19 소동으로 재판이 2주일씩 연기되기는 했지만 그런다고 10월이 오지 않는 것은 아니죠. 오히려 이재명의 재판 연기 소동을 놓고 이재명 본인도 유죄 선고를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계속 재판 연기 방안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부적으로도 이번에는 빠져나가기가 좀 힘든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도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최고위원들이 판사가 유죄 선고를 하면 큰일 날 것이라는 식으로 말하는 등 사법부를 압박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는 것도 아마 그만큼 불안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급기야 민주당의 넘버 2죠.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기도 한 박찬대 원내대표, 어제 30일 이재명의 유죄 선고 시 불복을 요구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박찬대는 어제 정기국회를 앞둔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유죄 확정 판결이 났고 비리검사 이정섭에 대한 탄핵 소추안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 시대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자 했던 교육감은 유죄였고 정의보다는 사리사욕에 충실했던 검사는 무죄가 나왔다. 참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이런 주장을 자기들끼리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울어진 대한민국의 유검무죄, 무검유죄의 상징적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되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재판 결과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것인데 이런 부분은 이재명의 재판을 앞두고 판결에 불복하기 위해서 빌드업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원내대표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1심 재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승복하겠다는 그런 선언을 해달라, 이렇게 촉구한 것도 민주당의 이 같은 빌드업 기류 때문입니다. 아마 한동훈 대표는 내달 1일로 예정된 대표회담에서 이 같은 생각을 이재명 대표에게 얘기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됩니다. 이재명의 10월 위기설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역시 문다혜에 대한 압수수색이 강제수사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지면서 문재인과 이재명의 가을 동반 몰락설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